자, 그럼 이번에는 스레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로운 섹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thread property라고 하겠습니다. properties라고 복수형으로 쓸 거고요. 이제 EX 공항부터 마찬가지로 서브 패키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름은 동일하게 짓겠습니다. thread properties 언더바 1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레드 이름 가져오기, 객체 가져오기부터 하겠습니다. 객체 가져오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설정도 해볼 거고요. 이름 가져오기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스레드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각각 따라와 보도록 해봅시다. 자,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의를 했었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샵 1번. 객체 가져오기입니다. 자, 객체 가져오기라고 하는 것은 current thread라고 하는 거였었죠. current th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current thread라고 하는 것은 정점 메서드입니다. 정점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thread 이름 갖고 그냥 바로 클래스 객체 만들지 않고 클래스 이름 갖고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rrent thread는 자, thread.current thread.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스레드는 뉴 스레드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는 참조 변수를 가져올 일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스레드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이 참조 객체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필요한 경우에 그때 바로 이렇게 current th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메인 스레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레드의 이름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레드의 이름. 자, 이름을 구할 때는요, 이름은 플러스, 자, 보세요. current thread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참조 변수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getName이라고 하는 게 이름을 가지고 오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getName이라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 메서드거든요. 객체가 있어야지 이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객체 가져올 때 이렇게 current thread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active count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세요. 현재 스레드 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작하는 스레드 수예요. 여기다 동작하는 그러니까 스레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서 빠져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는 마찬가지로 active count. 얘도 active count라고 하는 것도 정점 메서드이기 때문에 정점 메서드의 결과로 active count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동작하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스레드 수 active count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제로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레드 이름 뭐가 나왔대요? 메인이래요. 그럼 메인이라고 하는 스레드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참조 객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을 출력했죠.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처음 JVM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메인 하나 딸랑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동작하는 스레드 수 하나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인 그룹 안에 있는 스레드, 동작하는 스레드는 메인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그룹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메인이 시작점인데 그때 스레드는 딱 메인 스레드 하나만 동작한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 스레드의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스레드 이름 지정입니다. 그럼 스레드 이름을 제가 지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할 건 자동 지정입니다. 자, 스레드 이름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스레드 이름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래나 저래나 스레드는 서로 내부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스레드라고 하는 놈은 이름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제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스레드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3까지 하겠습니다. i++ 하면서 3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냥 일반 스레드를 만들게요. 스레드는 new thread. 자, 그럼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스레드에서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스레드의 getName을 호출하겠습니다. thread.getName 바로 그냥 호출할게요. 그럼 스레드라는 이름을 내가 만든 적이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만들어준 스레드의 이름이 결과적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그 thread.start 할게요. 물론 이 스타트는 지금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스레드가 스타트가 됐었을 테니까
그 생선으로 만든 스레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도 넘겨준 적이 없으니까 결국엔 아무 짓도 안 하고 런만 딱 실행되자마자 바로 종료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스레드 0번, 1번, 2번. 이거 지금 누가 져준 거예요? 컴파일러가 져준 거죠.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놈은 스레드라고 하는 놈의 번호를 그냥 스레드라는 이름과 대시 그리고 0번, 1번, 2번 순차적으로 스레드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레드 이름을 직접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번 스레드 이름 직접 지정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밑에다 그냥 그대로 놓겠습니다. 여기다 한 줄만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직접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스레드 객체를 만든 다음에 thread.setName이라고 하는 게 인스턴스 메서드죠. 똑같이. 거기다가 이름을 질 건데요. 그냥 i 플러스 번째 스레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레드 객체는 만들어지자마자 이름을 부여받고요. 그 이름을 부여받자마자 바로 그냥 그 이름을 출력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부여한 이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3개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똑같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총 스레드가 6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만든 스레드 이름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좀 전체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전체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거는요, 다시 자동 지정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간 좀 특이해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4번입니다. 4번이고 자동 지정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자동 지정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름 지정했고 다시 자동 지정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0번, 1번, 2번이 나왔죠. 3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0번째, 1번째, 2번째 스레드 내가 직접 져준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오겠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스레드가 총 몇 개가 만들어졌죠? 6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0번, 1번, 2번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건 0번, 1번, 2번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때는 3번, 4번, 5번이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사이에서 3개가 더 만들어졌으니까 0, 1, 2, 3, 4, 5 얘는 6, 7, 8이 만들어질 거냐 이거죠. 그 둘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것만 잘 신경 써서 봐주세요. 결과를 보시면 6, 7, 8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한 번이라도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번호는 계속 카운트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0, 1, 2 여기서는 자동 부여가 안 됐지만 6, 7, 8부터 또 자동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스레드 이름을 직접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레드 이름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별로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레드 이름 자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 지정해서 쓰셔야겠죠. 저렇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도록 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스레드 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레드가 총 몇 개가 시작됐죠? 9개가 시작됐잖아요. 자, 3개, 3개, 3개.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thread.active coun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것들을요.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일단 예상 먼저 해볼까요? 실행시키기 전에 결과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9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메인까지 포함해서 10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10이 나오네요. 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10. 지금 이게 컴퓨터가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데 여기 또 4가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동작하는 스레드는 실제로 스레드가 객체가 스타트된 게 아니고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CPU가 하나가 있으면 이 CPU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억세스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억세스하고 있는 수가 4개란 소리입니다. 왜 4개일까요? 아까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 API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기본 생성자에서 호출한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하는 스레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5번째 스레드가 요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에 이미 벌써 9개의 스레드들 중에서는 6개가 벌써 이미 종료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작하는 스레드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액티브 카운트의 의미가 동작하는 스레드, 지금 현재 CPU를 점유하고 있는 스레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스레드를 얘기하는 거지 한 번이라도 생성된 스레드가 아닌 거죠. 만약에 이 스레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런이 좀 긴다고 한다면 이 정도 속도에서는 당연히 항상 1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런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훨씬 작은 6개가 지금 끝난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 앞에서 이름을 지금 thread property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클래스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으로 만들 거고요. 이제 thread properties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순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메인 메서드에서 우선순위를 분곡적으로 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좀 하나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의 코어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CPU의 코어는 무엇인지, 물론 속성보기 창으로 가서 CPU의 모델이나 아니면 실제로 CPU의 모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올 때 코어 수가 몇 개인지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프로그램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out 프로그램 체크할 때는요, 여기다 코어 수라고 할게요. 코어 수는 플러스. 자, 이건 외워두세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자주 사용한다기보다도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런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로 get runtime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고요. 거기에 available processor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CPU의 수, 코어 수가 나옵니다. CPU 안에 있는 코어 수. 그럼 여러분들이 패러렐리즘이나 아니면은 뭐 컨커런시 얘기할 때 코어 수에 따라서 실제로 패러렐리즘이 동작하느냐, 컨커런시가 동작하느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스레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코어를 체크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네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라서 코어 수가 다르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선순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디폴트 우선순위. 그럼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래스를 직접 하나 정의해야 한 다음에 그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thread라고 하고요. extends. 자, 스레드를 객체를 만드는 방법,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그냥 바로 만드는 거죠.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했고요. 자, 여기다 제가 시간 지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스레드 상태할 때도 이렇게 시간 지연, 슬립을 하지 않고 시간 지연을 제가 많이 시킬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상태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 지연을 하게 되면 이 스레드는 CPU를 안 써요. 일시 정지 상태가 돼서. 그래서 CPU를 사용하게끔 하려면 일단은 무언가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의미 없는 뻐문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i는 1억 정도 할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뭐 10억 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 하면 됩니다. 1억 정도만 되면 아마 여러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게요. 그냥 텅텅 비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포문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하는 일이 약간 시간 지연하는 겁니다. 시간 지연용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그러니까 스레드가 스타트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출력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get name 해서 이름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우선순위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우선순위 구하는 게 뭐죠? get priority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니 왜 여기서 그냥 get priority, this 여기 앞에 뭐가 안 썼나요? 여기 자동으로 뭐가 붙어요? this가 붙죠. 근데 그렇게 써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mythread라고 하는 거 객체 배속에서는 this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인스턴스 메서드 안에서는 다 this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메서드 이름으로 바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mythread라고 하는 것을 스타트 시키면 결국엔 잠깐 시간 지연 끌다가 내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priority는 얼마다, 나의 priority는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호출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디폴트 우선순위로 돌아가서 이 디폴트 우선순위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for는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는 3보다 작은 동안 3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라고 하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thread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thread는 mythread라고 만들 겁니다. 여기 내가 지금 만든 요 클래스 가지고 요 thread 객체 갖고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thread.start 이름도 안 줬습니다. 이름 안 줬으면 thread1, thread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thread 0, thread 1, thread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스타트 될 때마다 내 이름은 thread 0고 내 이름은 thread 1이고 내 이름은 thread 2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각각의 우선순위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나오죠. 코어 수는 아까 설명드렸고, 스레드 1, 제로는 우선순위가 오고, 스레드 2는 우선순위가 오고, 스레드 1은 우선순위가 오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죠. 세 개의 스레드를 스타트 했는데, 이 스레드, 세 개의 스타트를 스레드 하게 되면, 세 개의 스레드가 하나, 둘, 셋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CPU를, 요게 CPU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 CPU라고 하는 놈을 동시에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점유한다고요. 자, 일단 이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실행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CPU 스케줄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극단적인 예로 두 번째 스레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먼저 그래도 스타트 됐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실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스레드를 CPU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부하가 갑자기 커졌다던가 컴퓨터가 약간 느려졌다던가 해볼게요. 그럼 얘는 원래는 뭐 그냥 극단적으로 10초를 써야 되는데 8초 정도는 뭐 갑자기 네트워크가 느려지고 뭐가 느려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2초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아직 결과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스레드한테 제어권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스라이드가 스타트된 순서대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실행하면 또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겟네임 여기서 좀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우선순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한번 직접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직접 지정입니다. 자, 이것도 좀 여러 번 또 실행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건데, 자, 볼게요. 스레드는 mythread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다 짓겠습니다. 스타트 하기 전에. thread.setName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i번째 스레드 뭐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i번째 스레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물론 순서가 막 섞여서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 지정 안 했습니다. 우선순위 지정 안 했으니까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나올 겁니다. 3개네요. 자, 10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0개. 10개 정도 실행해서 스레드를 10개 정도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뭐 1번 나왔다가 0번 나왔다가 6번 나왔다가 막 순서가 엉망으로 나오죠. 다 우선순위는 다 5번이니까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막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뭐 8번째 정도를 할까요? 자, 보세요. 스타트를 할 건데 스타트 하기 전에요. 8번째 정도. 그러니까 if 만약에 i라고 하는 것이 8이면 7 정도 할까요? 7이면 그때의 thread라고 하는 놈의 set priority, 다시 말해서 priority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제일 높은 값으로 10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5죠. 그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되는데 7번만 지금 10번으로 제일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7번째 스레드가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스레드보다도 더 빨리 나왔어요, 결과가. 나머지는 5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제일 빨리 실행되는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타임 슬롯을 상대적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꼭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선순위가 5번일 때도 결과가 순서가 그 순서대로 안 나오잖아요.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CPU를 사용하러 갔다가 그 CPU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할당받은 타임 슬롯을 다 할당 못 받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다음 제어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해서 항상 먼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작업이라고 할 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번엔 제일 마지막에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9번이라고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스타트한 그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일 먼저 이렇게 위로 올라오네요. 자, 그 부분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량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작업량을 좀 줄이면 실제로 우선순위 10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선순위 5번에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은 거다. 다만 우선순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으면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빨리 수행된다. 왜냐하면 타임 슬롯이 더 많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몬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몬스레드는 예제를 3개를 짜긴 할 텐데요. 다 카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개를 좀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3번부터 만들 건데요.
클래스를 만들 때 이름을 잠깐만요. 여기 그냥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ew class 하고 나서 ex3번이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에 3-1이라고 하겠습니다. 3-1, 3-1, 3-3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거에 주석 처리만 바꾸는 거라서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로 일단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 mythread라고 하는 놈을 만들 거고, 스레드라고 하는 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야 되겠죠.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자, 재정의하는 코드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첫 번째로 여기에서는요, 자신의 이름과 get name이 뭐고, 자신의 이름과 그 다음에 자기 뱃속 안에다가 데몬이냐 데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과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몬이면 데몬 스레드라고 글자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스레드면 일반 스레드라고 글자를 집어넣는 것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 3학년 산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is 데몬 데몬이라고 쓰고요. 만약에 데몬 클래스면 데몬 스레드라고 이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3학년 산자 써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스레드.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결국에 런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자마자 뭐 나오는 거냐면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데몬 스레드입니다. 또는 일반 스레드입니다. 얘가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데몬 스레드는 본격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1초에 한 번씩 그냥 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6초보다 작은 동, 6보다 작은 동안 i++.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까지 찍히겠죠. 자, 그냥 초라고 하는 글자로 그냥 찍을게요. 그러면 get name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고 데모는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냥 초라고 할게요. i 플러스 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이름은 누군데 그냥 나는 0초, 1초, 2초, 3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만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mythread라고 하는 것 전체 답니다. 자, mythread 구성 아시겠죠? 자, 그런데 1초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슬립을 걸어줘야겠죠. thread.sleep 그리고 나서 여기다 1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초마다 한 번씩 슬립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try 자동이 안 되네요. 자, try라고 쓰고요. 직접 그냥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atch. 자, interrupted exception 그리고 그냥 빈 가로를 놓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냥 이 thread.sleep이라고 하는 것으로 1초만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예외 처리 해줘야 되니까 예외 처리만 해준 거고요. 자, mythread는 끝냈습니다. 자, 이제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 안에서는요, 이 mythread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일반 스레드, 한 번은 데몬 스레드 이렇게 이제 호출할 거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샵 1번입니다. 일반 스레드. 자, 데몬 스레드로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주석 처리만 가지고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일반 스레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스레드 1은 new mythread라고 하는 제가 지금 방금 만든 스레드 객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thread 1.set daemon 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false를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false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폴트입니다. 이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코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thread 1.set name 이름을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thread라고 할까요? 그냥 thread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 클래스 참조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thread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read 1.start 했습니다. 자, 이건 일반 스레드입니다. 자, 그럼 이 일반 스레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데몬 스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데몬 스레드. 그럼 달라진 점은 지금 뭐만 달라졌냐면 여기 있는 true냐 false냐 요것만 지금 다르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지금 스레드 2로 바뀌는 거고요. 마찬가지 스레드 2입니다. 자, 이게 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스레드랑 데몬 스레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의 차이점은 set 데몬이라고 하는 것이 true냐 false냐 이걸 가지고 지정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스타트 되면 데몬을 못 바꿉니다. 스타트 되고 나면 데몬 스레드였던 걸 뭐 데몬 스레드가 아닌 걸로 바꾸고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타트가 되기 이전에
데몬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각각의 스레드는 메인 메서드가 객체 생성해서 스타트를 해줬고요. 3초 후에 메인 스레드는 종료시킬 겁니다. 자, 메인 스레드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ry 3초 여기서도 또 자동 완성이 안 되려나요? sleep 하고 나서 1000 3초니까 3초라고 할까요? 3초 하고 나서 가까이 대봤습니다. 네, 이번엔 또 자동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3초 뒤에 멈췄고, 결국 얘 스타트하고 얘 스타트 한 다음에, 자기는 3초를 잠깐 기다렸다가 메인 스레드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냥 종료를 할 겁니다. 3초가 지나고 나면 바로 이 메인 메서드에 닫힌 중괄호가 실행될 테니까 메인 스레드는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메인 스레드 종료라고 쓸 겁니다. 메인 스레드 종료. 자, 이게 정확하게 좀 되려면 여기 3100 정도 할게요. 0.1초 정도. 여기 다른 스레드가 다 실행되고 나서 그때 한 0.1초 정도 그냥 여유를 줬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스레드 1, 스레드 2,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 결과를 지금 바로 보면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일단 요거 먼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반 스레드죠. 일반 스레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일반 스레드가 스타트 되자마자 1초, 2초, 3초 됐죠. 얘는 3초 조금 넘은 상태에서 메인 스레드 종료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4초, 5초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스레드라고 하는 놈은 5까지 계속 증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메인 스레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스레드가 간다고요. 메인 스레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일반 스레드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데몬 스레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코드에서는요, 데몬 스레드를 주석 처리하고 지금 실습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일반 스레드를 주석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보세요. 패키지만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만 만들고요. 자, 여기서, new 패키지 만들 거고요. EX04번 서브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카피만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카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만 바꿀게요. 여기 이름만 F2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름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다 나머진 동일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만드는 김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EX03 패키지도 똑같이 만들 거고요. 여기다 05번 패키지 예제죠. 05번 예제에 이거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요. 이번에는 3번을 3-3으로 바꾸는 거죠. 3-3으로 바꿔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세 개의 코드는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죠. 예제 번호만 지금 다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고요. 코드가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얘는 주석 처리한 걸 풀고요. 일반 스레드를 주석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데몬 스레드죠. 자, 데몬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다시 말해서 일반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같이 그냥 종료되는 게 데몬 스레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가 종료된 이후로는 얘는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아까랑은 다르게.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데몬 스레드가 계속 0초, 1초, 3초 하다가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는 순간에 데몬 스레드도 종료되니까 이후에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돌린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결과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얘도 스타트가 됐죠. 얘도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스레드는 3초 뒤에 종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3초 동안은 3개의 스레드가 CPU를 사용할 거고 3초 뒤에는 메인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얘는 일반 스레드니까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돼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데몬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됐으니까 얘는 멈춰야 되니까 결국엔 3초 뒤에 메인 스레드 종료됐을 때는 처음에는 3초 동안은 얘네들이 다 돌아가다가 3초가 끝나면 얘만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 세 번째 예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데몬 스레드 1이라고 하는 것과 데몬 스레드 2, 일반 스레드라고 하는 거, 1번 스레드와 2번 스레드는 각각 누가 실행시켰냐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시켰으니까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종료되는 게 일반 스레드,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면 종료되지 않는, 종료되지 않는 게 일반 스레드고 종료되는 게 데몬 스레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데몬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누가 스레드로 실행시켰던
일반 스레드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죽지 않는 게 데몬스레드입니다. 다시요. 자기를 실행시킨 건 비록 메인이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데몬스레드는요. 일반 스레드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일반 스레드가 하나라도 돌아가고 있으면 무조건 종료가 되지 않는 게 데몬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스레드가 종료가 돼야지 죽는 게 데몬스레드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얘랑 얘가 지금 이 스레드 1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스레드고 메인도 일반 스레드잖아요. 그럼 메인이라고 하는 일반 스레드랑 이 첫 번째 스레드 1이라고 하는 일반 스레드 두 개가 다 종료가 돼야 같이 종료되는 게 데몬스레드라는 거예요. 메인이 종료된다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자 보세요. 0초, 1초. 지금 보세요. 일반 스레드 데몬스레드라고 하는 건 저 위에서 출력된 거고요. 0초, 1초, 2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3초 이내에서 얘네들이 다 나오는 건 내가 이해가 갔어. 그런데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종료가 됐죠, 이렇게. 종료가 됐으면 원래는 데몬이라고 하는 놈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데몬이 여전히 계속 나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자기가 일반 스레드인 것처럼. 왜? 데몬은 자기를 호출한 놈이 아니라 모든 일반 스레드가 다 죽었을 때만 같이 죽는 게 데몬 스레드예요. 근데 이 일반 스레드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몬도 마치 일반 스레드처럼 적어도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그 스레드의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